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 박상희 교수님 생일이래요. 생일. 아이 뭘 모르고 있던 아니 이건 척이야. 몰랐지. 진짜? 진짜 몰랐죠.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 이렇게 미리 약속하지 않고 진짜 돌발 상황을 즐기는 프로그램. 가만 계실까요? 축하해요. 노래라도 좀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자, 그럼 참고로 올해 몇 번째 생일? 반백년. 반백년. 축하드립니다. 예. 자, 케이크는 나중에 집에 가서 드시고요.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겨울 외투 아직 집어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꽃샘추위 말이죠. 자, 특히 월요일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강풍도 분다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캘리포니아 사는 사방가족입니다. 박상희 교수님이랑 저랑 생일이 같아요.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미예님. 그렇구나.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자, 인천 2호선에서 임산부석에 짐을 잔뜩 올린 여성분한테 한 아저씨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정중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저 여성분이 버럭하네요. 하신 노복희님. 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입니다. 나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몇 분이 저렇게 버젓이 좀 하신 최태희님. 자,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딸 이서연 생애 첫 헌혈했다고 어른이 되고 있구나 싶습니다 하신 이윤미님. 하세라 장유한 모자님. 경산의 황동현님, 시흥의 강주현님, 청도의 우종민님, 김성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1인분 안 팔아입니다. 자, 일본인 유튜버가 한국의 유명 맛집을 찾았다가 깜짝 오도로 있다 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今日はですね、プデチゲを食べ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한여야. 진짜요? 부대찌개를 먹고 싶은데요. 1인분이요? 네, 1인분 괜찮아요. 정말요? 죄송해요. 여기는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들어서. 네. 튀김 저는 서재 하는 네? 서재. 나도 미치겠네. 숟가락이 하려고 왜 나한테 숟가락이 안 팔아?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안 받고. 지금 소리가 너무 진짜. 손님한테 왜 저렇게 짜증을 내실까? 여기 혹시 욕쟁이 할머니 콘셉트인가요?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시골 언니 아유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보듯이 지금 이 일본인 유튜버가 부대찌개 너무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부대찌개를 주면서도 1인분 안 팔아 화를 내고 소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소주도 안 팔아 그래서 또 화를 냈는데 건너편에 있는 손님들은 소주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손님들이 본인들이 더 미안하니까 저희가 미안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K 음식이 외국에도 소개되면 좋은데 왜 저렇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고요. 어쨌든 저 유튜버가 저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그렇다고 손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별점 퇴력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정을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위험한 주행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옆 차선 차량 주목. 자, 보시면 말이죠. 핸들 위에 뭐가 있는데 저거 설마 책? 북? 자, 주의 시선은 아몰랑 독서와 운전을 동시에 자, 심지어 교차로를 저렇게 슝슝 달리면서도 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 독서광인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래도 운전 중엔 저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독서는 때와 장소가 필요한 건데 제보자는 10일 오전에 송파간 도로에서 저런 내용을 목격했는데요. 차를 달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 차가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차선을. 그래서 쳐다본 겁니다. 저분이 술 먹었나 봤더니 운전대 위에 뭐가 보였어요. 뭐였냐면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한 40, 50대 드시는 분인데 핸들 위에 책을 놓고 독서를 하면서 운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이 너무나 이제 겁이 나니까 얼른 피해 갔는데 저 차가 자율주행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자율진행차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조의하면서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하면서. 그런데 저렇게 책을 보면서 운전하게 되면은 저건 의무 위반이고요. 또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책을 본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 한편에 세워진 저 차량, 저 위에 상자가 쌓이고 또 쌓이고 거의 차량 높이만큼 두둥, 손대면 톡하고 트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자, 차량 자체도 범상치 않아요. 잘 보세요. 달력, 성경, 보험 전혀 관련 없는 단어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자, 그리고 찌그러진 차체에 테이프도 덕지덕지. 아, 이거 거의 뭐 피사의 사탑을 머리에 이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좀 위험해 보이죠. 네, 그 제보하신 분도 경기 수원에서 저 차를 10년 동안 보셨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스티커만 막 붙여져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차 안에 고물로 가득 차더니 또 어느 날부턴가는 저렇게 차 지붕에도 고물로 가득 찼는데 문제는 저게 단단하게 이렇게 여며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끔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저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뭐 누가 걸어가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옆차에 떨어져서 시야를 막는다던가 이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왜 그러시냐 한번 물어봤더니 아니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어떠냐고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보하신 분께서 차량 내부에만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피해 주는 거지.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점점점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수레를 쭉 끌고 오던 저 남성. 자,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갑자기 스톱. 자, 안쪽 빨간 통을 들었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구만. 자, 그대로 손수레를 끌고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이,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음쓰를 버릴 수가 없어. 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쓰레기통을 훔쳐간 쓰레기통 훔쳐간다. 이게 좀 납득이 어려운데 사실 이 전남 여수에서 이 펍을 운영한 사장인데 지난 10일 날 가다 보니까 우리 가게 앞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걸 확인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손수레를 갖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가는 모습 목격을 했고요. 이걸 왜 더러운 걸 왜 가져갈까라고 이제 좀 의문을 또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매달 구매하는 15,000원 상당의 그 스티커, 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갖고 붙여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노리고 가져간 게 아닌가. 더럽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습적으로 저 돈을 노리고 간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것도 재물, 절취 같은 절도가 되는 거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훔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는 콩주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친언니한테 용돈을 안 준다며 불만인 엄마 때문에 황당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엄마 카드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엄마가 자꾸 저한테 언니한테 용돈 좀 줘라면서 나무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족들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직한 후로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 명절에는 용돈도 적지 않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 언니는 고시에서 낙방한 상실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취업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 남자친구를 만나는 눈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용돈을 줘도 놀고 먹고 데이트하는 데 쓰일 게 뻔합니다. 게다가 언니와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서 매번 저를 깔봤습니다. 고시 준비할 때도 자기는 고위 공무원이 될 거라면서 간호사인 제 직업을 무시했었어요. 엄마는 언니가 취업하면 어련히 너를 잘 챙겨주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챙겨주고 싶지도 않고 챙김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엄마가 저를
가족들한테는 돈 한 푼 쓰기도 아까워한다. 돈을 많이 벌면서 왜 그렇게 벌벌 떠냐면서 저를 매정한 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아예 집을 나가서 살지 고민 중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다혜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돈 몇 푼 좀 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내. 다혜야, 넌 돈 많이 버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치? 근데 상의는 못해. 언니 불쌍하지도 않냐 이거 고시 준비하다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기집애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업으로 돌아온다. 어른이 무슨 말 좀 하면 네 하고 좀 따라 이거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 딸입니다. 몰라. 진짜 모녀가 쌍으로 웃겨 정말. 얼마나 엄마나 상희 언니나 나한테 뭐 맡겨놨어? 언니 고시 떨어진 게 내 탓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걸 왜 엄마가 강요해? 나는 엄마 딸 아니니? 어디서 주워왔어? 상희 언니도 그래. 지 잘 나갈 땐 나 완전 개무시하더니 이젠 돈까지 바쳐야 돼. 그렇게 언니 짠하고 눈에 밟히면 엄마 돈으로 줘. 진짜 별꼴이야 X. 팀장님. 그렇습니다. 동생분이 간호사로서 열심히 생활비도 내고 부모를 케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용돈을 안 준다고 한다면 현대판 공주 팥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찌됐든 언니가 또 동생을 무시한다고 하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동생이 그럼 자기를 좀 대우 안 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20살 넘었으면 독립을 하시고 따로 사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엄마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말은 언니가 너무 이제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니까 동생이 좀 언니를 이렇게 붙들어 줘라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매의 문제는 용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앙금이 있는 자매 같아요. 언니가 공부 잘할 때 막 5급 준비하니까 난 고위 공무원 될 건데 뭐 넌 간호사 될 거니 뭐 이렇게 좀 무시해 왔고 그러니까 그 동생은 빨리 돈을 벌려고 너무 노력했던 동생이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도와주실 거는 이 자매들이 서로 앙금을 풀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그냥 동생한테 계속 비난을 하시는 거는 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뀌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언니가 뭐 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돈 주고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자발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강요되는 상황이고 내가 진짜 뭐 5급이든 뭐 고시 공부를 해서 언니가 잘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데 그런 마음을 안 들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걸 갖고 뭘 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고시 공부는 좀 어렵게 돈 없이 하는 게 합격할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을 비우세요. 예. 용돈 같은 거 받았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자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전혀 예민하지도 않고 매정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해서 본인을 가장 우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 반장님, 동생분 독립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저건 엄마가 자매 사이 갈라놓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식김님도 자기가 번 돈은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 피규어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롱과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은 반박했습니다. 최근 유족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도 성인이 된 이후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예, 배우 김수현 씨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가 당초 다음 주에 입장을 내겠다 예고를 했고 그걸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소속사는 당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급하게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수현이 보도 이후 이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당초 다음 주에 공식 어떤 입장문을 낼 생각이었는데 배우 김수현 씨가 각종 어떤 이런 의혹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돼서 빨리 입장문을 내서 어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 입장문에는 그 유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유족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럼 김수현 씨 측은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렇게 성인이 된 후에 사귀었던 거다. 네, 사귄 건 맞다라고 하는데 앞서 김세론의 유족이 공개한 김세론의 입장문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이때가 미성년자죠. 2021년 7월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이 김수현 씨 소속사는 아니다.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좀 됐었는데요. 그 김세론 씨가 공개한 이 SNS 사진하고 또 지난 3월 11일 공개된 볼에 입맞춤하는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원래 김세론은 2020년 겨울에 찍은 것이다. 교제 중일 때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월 12일 공개된 사진하고 다음날 공개된 사진도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 촬영하고 그 날짜가 담긴 정보도 함께 첨부해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요거죠. 예. 과거 이제 두 사람의 교제설이 불거졌을 때는 김수현 씨 측은 교제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문에는 성인이 돼서 2019년, 20년 뭐 이때는 교제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도 김수현 씨 측은 이미 결별한 상태였고 결별한 사이에서 그걸 뒤늦게 인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미성년자 한쪽은 유족 측은 미성년자 때부터 6년간 만났다. 김수현 씨 측은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났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을 특정해 줄 수 있는 단서가 김세론 씨가 입고 있는 그 옷이더라고요. 네, 김세론 씨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나가니까 온라인에 무슨 글이 떴냐면 이 옷은 1919년에 출시된 옷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소속사도 또 입장문에서 당시 김세론 씨가 입은 옷은 2019년이요. 네, 2019년 6월에 한 브랜드에서 발표된 옷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옷이 2014년에 출시됐었고 2019년에는 다시 출시된 거다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브랜드 쪽에 물어봤습니다. 언제 출시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브랜드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옷만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이 저 검은색 티셔츠를 제조한 그 회사 측에 직접 오늘 문의를 했습니다. 정확히 2014년이 맞냐, 2019년이 맞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저 티셔츠가 뭐 절판이 됐는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출시일만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 김수현 씨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게 상당히 그 애인한테 보내는 듯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게 연애 편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도 김수현 씨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이 김세론에게 보낸 자필 편지하고 엽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김수현 씨가 이제 김세론 씨한테 보낸.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하고 엽서가 논란이 됐는데 사실상 김수현 씨가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할 때에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입장문에 소속사 입장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수현이 그 군 시절에 김세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은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표현은 그냥 가까운 지인에게 가벼운 의미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교제할 때 보낸 엽서와 군 시절에 쓴 편지를 나란히 배열한 다음에 요걸 연애 편지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같은 편지네 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이번 입장문의 주장입니다. 자, 이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에 경제적인 능력을 좀 많이 어떤 그 생활고를 호소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고인에게 뭐 7억 원을 갚으라는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말이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인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았던 거 아니냐 해서 큰 공분을 또 사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취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김세론의 채무를 그냥 부담하게 되면 회사의 이제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시 김세론의 소속사에게 이 보낸 문자가 지금 공개가 좀 됐습니다. 내용 증명하고 이런 것도 좀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좀 요거 그대로 좀 전해줬는데, 요 보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일정과 방법으로 변제하면 된다라고 내용이 지금 적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혹시나 김수현 씨하고 김세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려줬거나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억측이다. 금전적 문제는 회사하고 김세론만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문자로 보낸 거는 아마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하고, 이 회사가 이 김세론 소속사 연락해서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채권 전액은 나중에 대손금으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는 변제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내용 증명은 그로부터 1년 뒤에 1년 뒤에 발생한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매도되니까 상당히 비통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생전에 이제 김수현 씨의 그 개인 폰으로 보낸 문자가 최근에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네. 거기 보면 오빠 나 세론이야 뭐 하면서 내용 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건데 네. 소속사 측에서는 아니 그거는 그냥 일단 배임 어떤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 보낸 거였다. 고인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다 했고, 그럼 왜 김수현 씨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냈냐 하니까 법률적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지 두 사람 간의 채권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설명했고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1년 지나서 사망했는데 이 원인이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김수현 씨 측이 다음 주에 공개하기로 했던 그 입장문을 오늘 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뭐 지금 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발표될 입장문 예상 시나리오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교제는 성인이 되고 시작됐다. 그다음에 결별 후 고인에게 몇 차례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나 헤어진 사이에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관계는 소속사와 고인 사이의 일로 김수현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와 오늘 입장문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뭐 성지순례 왔다. 역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이게 고인의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예단도 하지 않겠고요.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박 변호사님, 이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김세론 씨의 뜻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했었는데 뭔가 오해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입장문을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 목적 자체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서 다른 얘기가 지금 조작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하고, 악의적인 어떤 유튜버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김세론 씨가 뭐 친구들하고 유흥만 즐기고 거짓말하고 또 언론에 거짓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을 얘기를 하겠다. 또 다른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겠다. 또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세상을 등진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좀 고칠 거는 고쳐놔야 되겠다. 기사든 뭐든 말이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김수현 씨 측의 어떤 대응 상황에 대해서 또 유족 측은 추가적인 어떤 응대를 할 지금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 주 만으로 이 상황이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영업이 끝난 돈가스 가게 앞으로 한 남성이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꽂혀 있는 전단을 이렇게 전부 다 홀랑 가져가 버리는데요. 이날뿐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돈가스 가게 전단을 몽땅 훔쳐간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자, 경기도 파주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작년 여름부터 저렇게 희한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근데 앞서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네. 뭐 이렇게 계속 가져가요. 네, 지금 이제 이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자석을 전단지에다 붙여서 유리창에 이렇게 얌전하게 딱 붙여 놓으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한두 장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막 20장, 30장 이렇게 뭉텅이로 붙여 놓는데 저렇게 누군가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맨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동네에 혹시 좀 이렇게 종이를 모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가져가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단이고 자석도 붙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져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2, 3주에 한 번씩 꼭 없어지고 여러 차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저거 뭐 팔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많이 황당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아마 사장님이 형사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 끝난 뒤에 그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거죠. 즉 잠복 근무를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잠복 근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복 근무에서도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CCTV를 설치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안쪽에서 밖으로 비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 놓고 나서는 뭐라고 썼냐면 24시간 CCTV 녹화 중이라 써놨습니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걸 붙여놓고 써놓게 되면은 CCTV가 있다는 거 알면은 훔쳐가는 사람이 뜨끔해가지고 당연히 훔쳐가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훔쳐갔다 하더라도 CCTV에 그 모습이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잘 샜다 해가지고 혹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진 좀 계속 잡아주세요. 자, 저렇게 경고문도 붙이고 본인의 사진이 찍힌. 자, 저렇게 하면 말이죠. 사장님으로서는 정말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건데 저거 보고 움찔해가지고 도둑질 멈췄을까요? 전단은 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CCTV를 통해 범인의 독특한 범행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비 오는 밤이면 밤마다. 자, 제보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CCTV를 이제 달아놓으니까 영업 끝난 시간 비 오는 날만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 2달 조용하더라고요. 밤에 비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와도 낮에만 오고 저녁에 그치고. 근데 이제 어제 여기가 비가 왔거든요.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또. 바로 옆에 카메라가 보여요. 제가 전단 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거든요. 매일 지나다니시는 분이랑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상 보면 중간에 제가 유리창에 이렇게 경고문 붙여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것까지 달아놨는데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영화 살인의 추억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 올 때만 합니다. 근데 뭐 전단 10개 가져가서 무슨 돈가스로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전단지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 뭐 돈가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CCTV 설치하기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전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패턴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해요. 이 비가 오는 날 밤에만 옵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전단을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우산을 쓰고. 그래서 사실 CCTV 설치하고 첫 범행을 목격했던 사장님이 그 옆에 경고문을 또 써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라고 써놓고 얼굴 찍힌 영상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붙였는데 경고문이 있거나 말거나 전단 절도 병행 이어졌다고 하고요. 한동안 그래도 좀 뜸했다고 해요. 최근에 다시 또 전단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최근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안 하다가 비가 오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거의 과학이네요. 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밤에 범행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날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밤에 그쳤던 날이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범인은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가게 바로 앞에서 우산을 펼치고 얼굴을 가리고는 전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장은 조금 전까지 비가 왔으니까 누군가 잠깐 우산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범인이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비 오는 날을 고르는 것 말고도 시간도 밤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옷도 등산복 점퍼 차림에 늘 똑같은 가방을 메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범행을 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CCTV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절도 행각은 10여 차례가 이어졌는데요. 사라진 전단은 최소 20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한두 번도 아니고 CCTV 설치하기 전부터까지 합치면 10여 차례, 무려 200여 장. 자, 그냥 넘어가기엔 좀 괘씸하더라는 겁니다.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도. 자, 매일매일 비가 오지 말라고 빌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던 차에 이 사장님 눈에 범인이 딱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산에 마스크까지 쓴 범인의 얼굴. 도대체 사장님은 어떻게 알아본 걸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안 없어진 날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움직이나 제가 촉이 와서. 보니까 다른 날도 지나가더라고요. 옷차림은 똑같았고. 네. 여기가 동네다 보니까 그분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저국 사람인가 긴가민가가 아니고 그분이 맞아요. 제가 CCTV를 하도 돌려보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1층 현관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나오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 네. 진짜 아까 뭐 은배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사 같다고. 네. 그 CCTV를 다 보셔가지고 아니 뭐 네. 그걸 그냥 탁 뇌리에다 박아 놓으셨던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께서 이제 딱 촉이 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꼭 비 오는 날만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비 오지 않은 날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CCTV를 다 보고 이제 누군가를 딱 아셨어요. 그런데 배달을 갔다가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구나 라고 딱 알았는데 아는 체는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며칠 후에 또 비가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장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돈으로 보자면 뭐 몇천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상습 절도고 저 정도 되면 영업방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사장님 그 인터뷰가 나갈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런 걸 왜 가져가지 막 이러셨잖아요. 납득이 안 돼서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업무 방해 같은 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돼서 얼마 전에 경찰에서 범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정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진짜? 해요. CCTV 확인해서 용의자 특정이 됐는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범행 사실도 또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왜 그렇게 했냐? 그게 그렇게 제일 전단이 궁금해. 뭐 좋더냐 이러니까 전단 가져서 뿌려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뿌려서 일부러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영업할 때 와서 아니 사장님 그렇게 하고 하면 되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얼굴을 왜 가립니까? 왜 비 올 때 우산을 가립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분은 글쎄요. 그냥 뭐 특별히 상습이라고 절도라고도 생각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 좀 자기 관심 있는 것들은 막 그냥 가져가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해석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그날 밤 숙소에서 시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해외여행까지 갈 정도면 완전 진짜 화목한 가정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상견례 자리부터 좀 이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 어머니를 처음 본 겁니다. 오늘 이 사연자는 40대 여성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를 제대로 못 보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뵈니까 정성껏 이렇게 예쁜 꽃을 가져갔어요. 그럼 보통 시어머니들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 며느리가 나를 근데 이 시어머니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유, 이 꽃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 이게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괜히 돈만 아깝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이, 첫 만남 자리에? 첫 만남 자리에. 아유, 그런 얘기 뭐하러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께서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니까 시아버지께서 아유, 너무 잘했다. 꽃이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런 시어머니랑 살 수 있겠니? 걱정을 하셨고 이 시어머니 나중에는 내가 사실 학교 교감이었는데 스승의 날에는 전화가 불이 난다 이렇게 본인 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엄마의 걱정이 무색하게 여성은 이 꿀 떨어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네, 3년 전에 평소 지병을 앓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셨고요. 남편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다 못하고 빵을 조금 사와가지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남편에게 좀 억지로 먹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딱 걸린 거죠. 이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을 짓더니 남편한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빵이 넘어가냐 이러면서 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는 지금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유, 글쎄요. 진짜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야 진짜 부군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아들이 남도 아닌데 이게 빵 조각 좀 먹었다는 거죠. 너가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쨌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다음에 슬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해외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해외여행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시어머니 위로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제 좋다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이 있으니까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어머니 보고 어디 가겠냐 했더니 동남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동남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비즈니스석을 끊어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 이거 비쌉니다. 어떻든 끊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비행기에 도착하고 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기분이 급 다운됐다고 합니다. 왜요? 예, 현지 음식을 먹어보더니 야, 이건 왜 이렇게 짜냐? 그리고 음료수 먹으면 야, 왜 이렇게 달어?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긴 맹물이 제일 맛있다 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지를 구경할 때도 아유, 이 나라 너무 덥다 더워 그러질 않나?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부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동남아 여행 갔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던 것이죠. 이 동남아 여행 가셔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덥냐라고 하시는 건 좀 춥겠어요. 동남아가 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겨울도 없어요. 이런 경우 사실 써먹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거? 쇼핑 가면 돼요. 에어컨 나오는 백화점 같은데. 몰 같은데. 예, 그런데 몰이 많거든요. 맞아요, 동남아 가면 시원합니다. 24시간 에어컨 틀어져 있고. 현지인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빵빵한 데를 백화점에 가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갔다가 한 고가의 가방, 명품 가방 같아요. 그것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눈독을 막 들이고 군침 흘리는 것 같아서 아마 확인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요새 그런 거 잘하잖아요. 검색해서 한국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 여기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검색해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 한국이 훨씬 싸다. 귀국하면 내 적립금 있잖아. 그거 써가지고 내 바로 사줄게. 라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갑자기 또 어머니가 엄청 화를 냅니다. 왜요? 여기까지 와서 돈 아끼는 기가 서운한 티를 팍팍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아이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이 그냥 숙소부터 가자. 그 몰래 크루즈 투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를 시켰다고. 그리고요. 급기야 이 숙소에 가가지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고집을 또 부렸다고 해요. 하하.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아들 부부한테는 또 아무 말도 없이 숙소 밖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그 원하던 고가의 가방 사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잠잠해졌어요.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금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도 중간에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 며느리한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아들한테만 유독 이렇게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네, 며느리한테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꽃 받고 이 꽃 왜 샀어 뭐 이 정도지. 이렇게까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까칠하고 짜증내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도 워낙에 기분 파시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은 도리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 엄마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노인 우울증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어머니 배우자가 이렇게 상실되고 안 계시면 노인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상담이라도 좀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내가 혼자라고 무시하냐? 나 환자 취급하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도 문제지만 이걸 정말 결정타가 딱 벌어집니다. 네, 최근 남편이 독감에 걸려서 알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남편을 좀 돌보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너무 걱정해서 하면서 있고 있는데 한참 후에 남편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감 걸렸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비가 오니까 몸이 아픈 아들을 택시처럼 호출했다고 합니다. 아, 대체 이 친엄마가 왜 아들한테 이러는 걸까요? 자, 결국 시가를 찾았다가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자, 남편 지킴이 며느리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동네북 아들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금쪽이 시어머니 역할은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님, 쇼핑은 잘 하셨어요? 지훈 씨가 그때 몸도 안 좋은데 참 울고 갔다가 진짜 사흘이나 더 알아누웠거든요. 그래? 진짜? 난 몰랐지. 너도 참 아프면 말을 하지. 아이고 이거 엄마 진짜 그거 몰랐어요. 내 그날 콜록콜록하고 그 억수로 기침하면 아니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인데? 참네. 그래서 지금 니네가 둘이 같이 나한테 지금 이거 따지러 왔니?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좀 이 사람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도 진짜 잘할게요. 야, 박지훈. 며느리한테 내 욕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너 키우면서 밥을 굶겼어? 아니면 고기를 안 사 먹였어? 아, 또 엄마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나한테 그 까칠하고 그렇게 막 짜증내노, 박상희 엄마. 너는 자식이 돼서 엄마 이런 것도 못 받아주니? 아, 그래, 됐어. 이제 남처럼 선 긋고 살자. 풀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아니 아들한테만 이렇게 시어머니가 까칠합니다. 며느리가 아니고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을 좀 초대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여기 제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시어머니 혼자 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멋있게 생긴 남자친구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친구예요. 친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해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보이프렌드를 한번 이렇게 딱 그것도 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시어머니의 어떤 정서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개 정도를 추측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위주로만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잘 뭐 양육하거나 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거나 아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질적인 성격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르시스트라고 해서
자기애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자식도 별로 안중에 없어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되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울증이 됐던 뭐 나르시스가 됐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받아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제 먼저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한테 꽂혀서 이렇게 아들한테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아들을 좀 닥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며느리는 중간에서 굉장히 소개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떤 처방을? 저는 이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아들 보니까 아들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잘해. 자기 스스로는. 엄마는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에 끼어들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남편 혼나면 혼나는 대로 무시하세요. 저는 좀 그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요. 네, 김선자님 그냥 신경 끄시고 사세요. 아프시면 그때 잘 돌봐드리면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어머님이 외로움을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사람님은 그냥 어머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어머니 요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이해시키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잠시 오토바이를 세운 여성.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버립니다. 다쳤을 거. 네, 공중에 붕 떠오른 여성은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오토바이도 저 멀리 나뒹굴어 쓰러지고 여성은 팔과 다리를 들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이거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분이 진짜 360도로 회전을 했어. 네, 여성의 건강 상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돌 당시 목부터 땅에 떨어져서 큰 부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고 원인을 놓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들이받은 사람 잘못이 크지.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한 차량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남성은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남성을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뒤를 한번 쓱 보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가려고? 자, 다이유가 있었죠. 주저없이 벽을 타고 올라간 남성. 정체가 스파이더맨이었던가요? 자, 뒤따라 도착한 경찰들이 남성을 끌어내리려고 손을 뻗지만 이미 좀 높이 올라간 탓에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남성 오르는 벽의 높이는 약 15m고요. 경찰들도 아래에서 그저 올려달 뿐인데요. 도로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바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 다행히도 벽을 다 넘지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팀장님, 저럴 땐 뭐 테이저건 한 방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쏘면 되는데요. 인권 침해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어서 가보시죠. 탐스러운 과일들이 한가득.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도 과일을 사러 온 걸까요? 포도가 담긴 상자를 들더니 하나는 이렇게 던져버리고 하나는 챙겨 들고선 갑자기 쌩 출발해버립니다. 설마 도둑? 마침 뒤에서 현장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있는데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잡았어! 이들을 붙잡는데요. 뒤엉킨 남성들과 가게 주인 오토바이와 함께 철퍼덕 넘어지고 맙니다. 오토바이 넘어졌어. 자, 뒤늦게 달려간 강아지도 현장 검거에 일조를 하는데요. 10m도 채 못 가고 붙잡힌 남성들, 떨어진 과일들만 버리게 생겼네요. 아깝습니다. 저건 강아지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강아지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달려들고 강아지는 나중에 왔어요. 자, 마지막 픽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잔디 위를 신나게 뛰노는 강아지들, 펜스 너머 누군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자그마한 아기 두루미입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지만 아기 두루미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덤비라는 기세로 절대 밀리지가 않죠. 이거 같이 놀자는 건데 왜 저래? 네, 펜스를 뛰어넘고는 들어와서는요. 이제는 허스키와 맞붙은 아기 두루미입니다. 제 덩치보다 훨씬 큰 허스키를 상대로 날개도 쫙 뻗어 보이면서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좀 위험한데 저거? 네, 허스키를 향해서 겁없이 덤비기도 해보지만 아무래도 두루미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강아지 주인은 아기 두루미의 당돌함에 하루 종일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우 용감합니다. 예. 근데 저러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미리미리 인생 2막의 건강을 챙기는 당신께 박수를. 박스뉴반스를. 폐렴구균에 취약해지는 50대. 미리미리 박스뉴반스로 시작하세요. 몽베스트. 상받은 물맛, 투명함, 균형감, 부드러운 목넘김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상받은 물맛.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